예,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시사 타파의 박상우의 쓴소리입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2460선에서 790선, 그러니까 한국 무역 중립 훼손으로 미중 양쪽 닥쳤다 지붕 손해 보는 격 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내려갔죠. 주식은 2300대까지.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에서 이제 횡보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일단은 횡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려가겠지만은, 그래서 2370선에서 760선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계 자금의 매도세가 완화되고 미국계 자금의 매수세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셀 매도를 할 확률이 이제 더 높아진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이제 핵심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 강화하고 국채 금리 상승폭이 확대됐죠. 그래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6거래 이제 하락 전환을 하다가 노동조 연휴를 마치고도 개장했는데, 맨 처음에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선물과 달리 장 초반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가 이때 촉발이 돼요. 그래서 차익 매물 출현이 이때 나와서 다시 하락했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자신감이 확대되면서 이제 오늘 위험자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된 점은,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7거래 만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게 국내 증시의 일부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한국은 선물 옵션 통시 만기를 앞두고 저는 차익 비차익 거래를 통한 바스켓 매물 변동성이 약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게요. 이 뜻은 뭐냐면, 어차피 개별 이슈 관련주 중심으로 일부 매수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2차전지 섹터 정도로만 방어주 역할을 하는 정도로 그칠 겁니다. 예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추석 휴장이 있어서 연휴주 발생하는 이제 대외 불확실성하고 이제 매수 거래 부진 현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증시에 추석을 끝나도 약세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황 끝났고 이제 이번 주 내용을 보자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블랙록이나 뱅가드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ESG 투자를 주도한 이 운용사들인데, 얘네들이 상호 충자를 통해서 반독점 위반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ETF를 통해서 S&P 500 기업들을 일부 지배하고 있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곧 있을 거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얘네가 큽니다. 아마 글로벌 자산이 얘네 스트리트하고 뱅가드 블랙록 얘네가 대략 한 2경 정도 되지 않나요? 자산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작년에 연말에 자기네들 회사 1경이 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배력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독약이 될 수도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커도 되나?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을, 주식시장에서 제한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9월부터 이제 대체대출 축소 규모가 이제 발표됐죠. 월 950억 달러, 국채 600억 달러의 모기지 350억 달러 해서 확대됐는데, 이게 양적 긴축으로 본격화한다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얘네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2008년 때도 2008년에 한 번, 2010년에 두 번, 이제 세 번째가 2012년에 여기서 양적 완화했는데 그 돈도 다 지금 걷어들이지를 않았거든요. 그 돈도 다 걷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유럽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이 인플레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이 인플레를 야기시킨 거고, 그다음 공급망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화된 거지, 사실상 그때 당시 돈을 다 정리를 안 해가지고 온 인플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양적 긴축을 빨리 제대로 해야만 지금 인플레를 잡을 수 있지 않나. 2년 전에 돈 푼 건 어떡하냐고? 그건 지금 오지 않아요. 2년 전에 돈 푼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더 큰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장기로 보면은
절대로 인플레가 줄어들지 않아요. 결국 또 이런 인플레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양적인 완화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또 이걸 빨리 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유동성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내후년에 회복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 3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약세장이. 물론 중간에 이제 약세장에서 조정장으로 가고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겠지만 그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공급 과잉 이 밸류 체인으로 인해서 아마 1년의 회복이 더 느려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분상으로 딱 맞춰야지. 이 정도도 예상 못하면 주식시장 떠나야 돼요. 아, 내후년에 회복되니까 뭐 전문가 새끼들 말 믿고 그냥 내후년에 회복되지 하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또 국내 반도체들 보면은 전문가들 70% 정도는 내후년까지는 반도체 위기로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또 70%는 3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과반 이상이 한국 산업의 이 칩포 동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론을 보지 마시고 조금 넓게 좀 관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증시에 입성한 루닛,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공모가 대비 주가가 괜찮아요.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 추후 저는 이제 지금 알파바이오, 선바이오, 플라즈멧, 샤페론이라는 제약바이오도 IPO 상장을 해요. 올해 10월 전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한번 이게 바람이 얘네들 때문에 한번 불러일으킬까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13조에서 지금 3조대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약바이오 바람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2년 정도 있었는데 참 너무 초라하죠. 뭐 오르긴 올랐는데 일부 기술 수출주하고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초라하죠. 그리고 이제 가스로 말고 이제 우리 조선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4만 500급 이상은 우리나라가 증가를 했어요. 많이 수주가 180% 가량 증가했는데 반면 컨테이너선이나 이 원유 운반선이나 벌크선은 줄었어요. 약 평균 70% 이상. 그래서 전 세계 수주 잔량이 지금 1억 CGT 정도 돼요. 한국이 비중이 35% 되고 이제 중국이 45%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찢어먹기 해요. 근데 서부 유럽은 이제 비싼 걸 하잖아요. 크루즈선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걔네는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이 수주량을 많이 딴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되는 부가가치 그 선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선이 그렇게 돈 벌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피팅 관련주 애들은 조선 외에 이제 항공 우주도 있고 이제 전방 산업이 커지게 있기 때문에 피팅주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워낙 지금 전방 산업들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잖아요. 저기 항공 우주하고 이쪽도 피팅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조선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절반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피팅 관련주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이 엔진하고 이제 터빈하고 이 모터 쪽은 못 만들어요. 아직은. 그나마 그래서 조선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거기선 그런데 걔네가 다 기술 이전은 일본으로부터 다 합작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열받아서 초를 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렇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환산량, 생산량 이제 줄일 거예요. 보통 두 자리를 늘리거든요. 공급망을. 근데 이걸 단자리로 줄여가지고 아마 내년에 성장 평균 성장률하고 이걸 맞출 거예요. 아마 공급과 수요를. 그래서 가격을 방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서부터 시스템 매출은 한 20%, 메모리 매출은 이제 40%, 60% 점점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요가 줄어든다고. PC 서버가 줄었기 때문에 메모리 매출이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커요. 타격이. 쟤네보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더. 그래서 삼성이 레거시 공정에서 이제 선단 공정으로 선전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잡주를 하지 말고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 정크론 시장이 지금 10년 동안 한 1조 5천억 달러로 이제 2배 가까이 커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채무 불이행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단기 기본 이 금리를 우리 리보라고 하거든요. 런던 은행과 리보 금리가 지금 현재보다는 점점 이게 올라갈 거예요. 한 내년까지 4%까지 올라가서 아마 채무 불이행 비율이 지금 1이라면은 1년 후에는 4.5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빨리 채권을 발행하든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서 1년 후에는 한 4배 정도 이상이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즉 100개라면 하나에서 이제 회사가 4, 5개 정도가 이제 망할 거다. 파산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갖고 온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미국의 EPS 증가율 대비 밸류 밴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기술적인 건데 올해 EPS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3% 정도 올랐다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지금 현재 20%로 이제 1분기 때 계산을 해서 기본 밸류가 이제 9배를 곱하면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ROE는 8배니까 16% 정도 되고 이제 순이익률은 6배 정도니까 12% 정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6월쯤에 이익 증가율이 한 18% 정도 이걸 잠깐 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한 2% 정도 떨어지면은 그에 대한 최고점 4,800에서 역 밸류를 감산해 보면 대략 한 3,700 정도가 나와요. 꼭 맞출 수는 없는데 하여튼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상단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월 EPS 증가율이 많이 있다면은 그걸 찾아서 아마 역으로 밸류를 계산해 주시면 아마 제가 볼 때 0.7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고가 된다 이거죠. 한두 달 정도로 이제 추정해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분기를 보면 이제 3% 감소한 17%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기업들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은 이럴 때는 대략 이제 15배를 적용해서 고점 대비 4,800 S&P 기준입니다. 4,800에 0.3배를 역감산을 하면 3,300에서 3,400이 나와요. 이게 2차 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선행 EPS가 12개월짜리가 6월에 하락하다가 지금 7월에 잠깐 반등했었어요. 그래서 8월부터 다시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900선인데 어쨌든 3,600대나 내가 아까 말한 이제 그 EPS 증가율이 하락한 마이너스만큼의 3,400대 정도를 찍으러 가긴 가야 됩니다. 만약에 도중에 10년물이 내려가거나 일부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건 누구도 못 맞춰요. 이것까지 속도로 다 여러 지표를 다 계산하는 증권사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반영으로 봤을 때 이 단기 순이익 증가율 마이너스냐 아니냐로 따라서 이제 이런 획기적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지표 한 수십 가지를 다 해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런 단반영 이런 일부 지표로만 어떻게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물이 오르고 EPS 증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거는 빨리 가는 거고 더 근접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표가 이제 따로 좀 일부 놀고 이러면은 우호적인 분위기 환경이 또 조성되거나 또 완화 얘기가 나오고 FOMC 회의에서 또 변수가 생기면 또 주가가 오히려 또 반등했다가 또 지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아마 그거는 전 세계에 맞추는 새끼는 없고 저는 이제 분위기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이 한두 가지 지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추정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맹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확실성이 있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이너스 이익률만큼 밸류를 역으로 감산해주면 어쨌든 간다 이거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면 S&P 500 지수도 빅스하고 또 반대잖아요. 또 10년물하고 또 반대로 가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이 S&P 500 지수는 또 EPS 치하고 또 비례해서 또 가요. 또 그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개 찾아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보면은 예를 들자면 원달러 환율은 또 웃긴 게 5년물 미국 그채금리하고 또 비슷하게 가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0년물하고 반대로 가고 EPS 마이너스 증가율하고는 비례한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기술적인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경제 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